네, 안녕하세요. 뉴튼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저도 이제 사업을 한 2가지 정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빠요. 저는 전문 유튜버는 아니라서 뭐 이거에 뭐 목숨을 걸고 막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열심히 해서 뭐 2만 명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의도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단지 이제 제가 교육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경험했고 또는 이게 유익해 보이는 내용들을 좀 정리가 되면 전달하고 싶을 때 이렇게 영상을 올려서 전달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후원해 주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후원 안 하시고 제 내용에 물론 부정적인 내용도 있고 긍정적인 내용도 있어요. 하지만 효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전 그러면 만족을 하고요. 후원보다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해야 될 얘기는 아주 이제 질문이 많이 오니까 요즘에 뭐 지금이 2020년 11월 11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질문하는 게 윈터스쿨을 이제 할 때가 되거나 중3 애들은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겪죠. 이제 공부의 패턴이 바뀌거나 학년이 올라가거나 하게 되면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이 하고 그렇게 연구를 하더라고요. 공부 방식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저한테 질문도 뭐 자기가 하는 방법이 맞냐 이렇게 갈 건데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한 가지 이제 질문할 때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옷 입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난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옷을 입고 있고 여러분 체형이 어떠고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뜸 윈터스쿨 어때요? 국영수 점수가 이건데 과탐 이렇게 하면 어때요? 뭐 이렇게 전혀 다른 나 모자 이거 좋아하는데 신발 이거 어때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난해요. 답변을 드리기가 좀 난해한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아예 원론적인 답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공부를 잘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우선은 일반적인 친구들이라면 공부에 재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동안 괴로워요. 저도 뭐 재능은 없고 공부에 재능이 없어서 공부를 하는 동안 괴로워요. 안타깝게도 재능이 있다면 굳이 이런 질문을 할 필요 없고 이런 영상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 가끔 가다 보면은 그런 애들 있잖아요. 공부를 위해서 사는 애들 같은 애들, 그죠? 막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하나 좀 이렇게 삐끗해서 틀리면 나 틀렸어, 난 죽어야 돼. 그럼 옆에서 난 한 3-4개 틀렸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사라지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배제하고 일반적인 저와 비슷한 친구들이 어떻게 노력을 하는 게 맞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했다고 얘기하는지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공부를 잘한다는 건 첫 번째는 효율이고요. 두 번째는 노력이에요. 그 어른들이 많이 얘기하는 노력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가했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이 노력의 질인 효율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힘든데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건 노력이에요. 노력인데 안타깝게도 노력의 질이 얼마나 됐는지 판단을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효율이 얼마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이제 효율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공부를 할 때 첫 번째 이해도가 떨어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 주도를 하겠다고 교재를 읽어보고요. 바로 문제로 들어가서 문제를 굉장히 많은 유형을 풀어보고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답지도 보면서 이제 문제를 거의 외우다시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암기도 실제로 암기는 아니고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풀면서 문제의 어떤 답 라인을 외워버려요. 이 문제의 문제는 문제를 풀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변형이 돼요. 일부 뭐 숫자라는 게 변형이 되면 그걸 눈치를 못 채요. 그래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공부를 하는 거죠. 시간을 몇 시간을 들였든 상관없이 이렇게 문제를 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또 문제가 뭐냐면 어떤 특정 문제에서 비슷한 몇 가지 케이스가 나오면 이거를 단순화시켜요. 섣부른 일반화라 불러요. 몇 가지 조건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일반화를 시켜가지고 이건 무조건 이거야. 이거 무조건 이거던데요. 이렇게 가요. 그래서 맨날 질문하러 올 때 보면 선생님 무조건 이거 아니에요? 이거일 땐 이거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답변할 때 조건 B가 있다면 이건 아니야. 그게 나와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건 노력의 양은 뭐 그렇다 치는데 노력의 질,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요점을 정리하고 문제를 풀면서 암기를 하겠다고 또는 문제 유형을 막 초반부터 막 달리는 친구들,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데 좀 더 효율적이고 학원 왔다 갔다 하는데 또는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나는 인강 들으면서 공부를 하겠다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인강 들으면서 공부할 정도의 친구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선행이 많이 돼 있거나요. 이전에 IQ 검사하면 굉장히 높게 나오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능 있는 친구들은 인강 들으면서 하는 거는 도움이 돼요. 인강 자체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인강을 활용하는 타임은 언제냐면 이미 1차 공부, 학교 수업이라든가 이제 학원 수업까지 듣고 이제 자기
자기가 부가적으로 한 번 더 들을 때 영상 수업은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돼서 자기가 내신 때 좀 공부했던 과목들을 다시 수능 대비를 할 때는 인강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일반적으로 공부 베이스가 없는 친구들이나 공부를 담을 쌀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공부에 담을 쌀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공부에 대한 스킬이나 방식도 없고 그냥 효율을 따질 때는 뭐냐면 내가 덜 괴로운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이 빨리 가야 돼요. 왜냐면 긴 시간을 노력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이 있다 보니까 효율을 따질 때 어떻게 하면 인강 들으면서, 심지어는 인강 들으면서 노래를 같이 틀어놓는데요. 그리고 암기를 시켰는데 책을 쳐다보고 있어요. 왜냐면 쓰면서 하면 손 아프잖아. 말하면서 하면은 입 아프고,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보고 음악을 들어요. 왜냐면 시간이 잘 가거든. 잘 가요. 효율은, 고통 부분은 배제를 시키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노력은 이 고통을 그렇게 라이브로 그냥 생으로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런 식의 행동 하시면 안 돼요. 음악 들으면서 하는 거는 100% 비추예요. 말이 안 돼. 왜냐면 너의 뇌에 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을 시간을 체크를 하거나 시간 감각이 가거든요. 그리고 괴로움을 느끼는 중추들 일부를 이 쾌락 중추를 자극을 해가지고 여기를 마비시켜가지고 또 다른 부분까지 고통을 완화시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뇌의 사용 부분이나 집중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핸드폰이나 컴퓨터도 그렇게 멀티로 뭔가를 사용을 하면 CPU가 굉장히 과부하가 걸립니다. 버벅거리고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못 느끼죠. 괴로움을 줄이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노력을 할 때 당연히 괴로운 거라 그건 좀 더 뒤에서 얘기하고요. 효율 부분은 원래는 공부를 진짜 잘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우선은 내용을 이해를 해요.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은 직접 읽어보든, 읽어봤으면 이제 인강을 듣든 학교 수업을 듣든 아니면 학원 수업을 듣든 요거는 그 질문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내용 이해 과정에 시간을 투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암기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암기하는 작업을 할 때는 쓰거나 말로 하면서 암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하는 건 효과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바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 유형의 대표 유형의 풀이 과정이나 풀이식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이 있고 이런 유형에선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좀 많이 보는 거죠. 이 과정을 하고 나서 암기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 유형이나 이 응용 부분을 좀 알게 되면 이제 테스트를 봅니다. 테스트를 보고 나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점수대가 나왔다. 우선은 그렇게 되면 틀린 부분에 대한 필사, 그러니까 직접 써요. 귀찮아도 쓰고 그림도 뭐 개발세발 그리더라도 그림도 그려보고 이제 오답을 정리를 합니다. 왜 그게 틀렸고 왜 맞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고요. 몇 개 맞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다시 또 그 챕터에 대한 소챕터에 대한 암기를 진행을 하고, 암기가 끝냈다 싶으면 다시 테스트를 봐서 이 과정을 다시 이제 암기, 오답 노트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나올 때까지 사이클을 돕니다. 이렇게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보고 이 시간을 줄이는 데에 효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하고 이 과정을 꾸준하게 수행을 한다면 다른 단원을 진행할 때도 약간의 편차는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단원의 난이도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효율이 증가하게 되죠. 암기도 싫은데 해야 되고, 암기를 잘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 안 해서 못하는 거지. 뻥치는 거잖아. 그죠? 네. 공부를 안 하니까 못하는 거지 못해서 안 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노력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왜 노력을 해야 되느냐? 노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노력이라는 건 괴로움을 견디면서 그것들을 유지하고 있는 걸 노력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긴 시간을 그걸 유지했느냐가 바로 노력의 양을 측정할 수 있다고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공부하는데 왜 괴로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나 저같이 공부에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괴롭습니다. 당연히 괴롭죠. 하기 싫으니까요. 그래서 뭐 진통제를 맞는 듯하게 뭐 음악을 들으면서 한다든가 아니면 지적받는 것도 견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적받고 질문하러 갔을 때 어떤 자기도 모르는 자존감의 훼손이 있어요. 뭐 이렇게 열등감도 들고 막 그러는데 질문하러 가야 되고 이런 귀찮음도 이겨내야 돼요. 그것조차도 괴로움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싫으니까 보통 인강을 들어요. 공부 베이스가 없는 베이스로 인강에 많이 집착을 합니다. 저는 많이 추천드리지 않아요. 학교 선생님이든 뭐 학원 강사든 가서 직접 질문하고 체크받는 걸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자기 성적이 극상위권이 아닌 친구들은 공부하면서 당연히 괴로워요. 왜 보면은 공부를 위해 태어난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옆에서 이제 다 보고 있으면 이렇게 하나 틀렸는데 아니면 부분 점수 까였는데 막 갑자기 머리 확 쥐어주면 나 죽어야 돼. 그런데 나는 한 4개 틀렸어. 그러면 난 이제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거죠. 네. 근데 일반적인 친구들이라면 존재 가치가 사라지겠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음악을 들으면서 하면 시간이 잘 가고 그래서 나는 공부하는 것 같아요. 잘 견뎌져요. 음악 들으면서 하면 안 돼요. 견뎌야 되는 거죠. 그냥 생으로 견뎌야 돼요. 생으로. 고통은 견딜수록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납니다. 이해가죠? 고통은 한번 회피를 하면 도망치면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어 버려요. 희한하게도 그래요. 운동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꾸준하고 효율적이고 그 동작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운동 연습할 때도. 그리고 얼마나 이걸 꾸준하게 잘 견뎠느냐가 관건이에요. 이게 안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공부를 잘 못하는 애들이 생기거든요. 그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한 달 전에 몰아서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놀고 싶은 거 시간 배열 다 하고 한 달 전에 몰아서 하는데 우선은 급하니까 우선은 이해하는 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학원을 왔다 갔다 하거나 그걸 다 배제하고 인강 들으면 띡 하고 틀어보고 1.3배속으로 자기는 들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뭐가 빠졌냐면 이해를 시켰는지 안 했는지 맨투맨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작업도 있고요. 선생님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아야 돼요. 물론 이게 뭐 학교나 학원에서 100%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아예 안 일어나는 것보다 일부라도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니까 사람이 직접 해서 좀 더 질문도 할 수 있고 본인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인강을 학습 베이스가 없는 친구들이 인강을 들어서 시간을 저는 줄이는 건 또 별로 비효율이라고 보는데 이걸 해요. 이걸 하고 두 번째로 뭐를 하냐면 바로 암기를 안 하고 바로 문제를 왕창 갖고 와서 문제를 막 풀어대요. 풀면서 틀리고 맞고 하면서 몇 개 맞았다고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하고 뭐 틀린 거는 오답 노트로 해서 그냥 한번 보고 이렇게 권했던 거에 밑에 세모 표시나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복구시켜놔요. 그러고 나서 5번 이해 갔어. 오 좋아.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효율이라는 게 이 친구들한테는 효율은 뭐냐면 짧은 시간 안에 덜 괴롭게 공부하는 거예요. 뭔가 한 것 같은 어떤 누적물도 쌓이잖아요. 왜냐면 문제 이만큼 풀었지. 눈에 보이는 양이 이만큼인데다가 인강 이만큼 들었다고 나오죠. 거기서 뭐 졸면서 들었던 자기가 이해가 갔던 안 갔던 비효율이 나오는 거죠. 거기다 대고 이제 나중에 자랑할 때는 노력을 자랑합니다. 근데 노력이 어떤 식이냐 음악 들으면서 독서실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그렇죠. 책상 정리. 그렇죠. 책상 정리 한 30분 하나 봐. 진짜. 그리고 친구랑 이제 간단한 커피 마시고 이제 공부 준비하고 음악 고르는데 한 20분 쓰고요. 그거까지 다 노력의 시간을 포함시키잖아요. 그냥 가서 바로 피고 하면 되는데 공간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뭐 좋아요. 좋은데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자랑을 합니다. 뭐 누군가 지적을 한다면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데 야 내가 어제 밤새 공부했어. 자, 잘 들어요. 이미 질도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노력을 측정하는 시간양으로 측정할 거잖아요. 근데 네가 측정하는 방식이 잘못돼 있잖아요. 그리고 한 달 전에 이걸 하는 게 안타깝게도 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그 양이 이만큼이에요. 이전에 아까 말했던 방법을 꾸준하게 이제 하고 있었다면 누적된 양이 있겠죠. 그럼 한 달 전에는 스파트만 하면 돼. 스파트만 팍 이렇게 이제부터 거기다 노력을 가해서 좀 더 달려서 마지막에 탁 시험 보면 되는데 이거를 한 달 안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니까 당연히 공부를 잘 못하는 방법을 여러분은 잘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게 됩니다. 좀 정리를 해보죠. 공부를 잘하는 방법 첫 번째, 우선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단축시킨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이고요. 그러면 단축이 돼요. 인강도 부가적으로 들어주면 좋고요. 두 번째, 암기는 정확하게 쓰면서 입으로 얘기하면서 암기 작업을 해준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유형을 전체적으로 한번 본다. 그리고 네 번째, 테스트를 봐본다. 문제 유형을 보는 과정에서 문제를 나중에 또 푸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을 충분히 보고 문제를 풀고 연습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테스트를 보고 오답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틀린 부분에 대한 챕터는 다시 암기를 진행을 한 다음에 파이널 테스트를 또 본다. 이때도 문제량이 부족한 것 같으면 테스트 전에 문제량을 좀 풀어보는 방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보고 만족한 점수가 안 나왔다면 다시 한번 오답 노트와 암기 과정을 반복을 해서 이 챕터를 끝내는데 목표를 두고 이 챕터를 총 끝내는 데까지 걸린 시간도 책정을 해본다. 그랬을 때 그게 점점 줄어들면 효율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 단원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이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고 이 과정에서 암기를 못한다는 핑계 대지 않기, 두 번째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지 않기, 그죠? 세 번째 독서실 가서 책상 청소 먼저 하지 않기, 뭐 이런 거.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뭐다? 한 달 전에 시작하지 않기, 평소에 하기. 이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모든 이제 공부를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선생님 그거를 인간이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하는 친구들도 있고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못하는 친구들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일반적인 친구들이라면 그렇게까지 혼자 스스로 거기까지는 불가능해요. 일부 학부모들은 자기주도 학습을 아이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건 솔직하게 얘기하면 학습에 대해서 여러 경험도 많아야 되고 기반적인 지식이 많은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 과정에서 누구도 선생이 필요 없다고 한 적은 없어요. 자기 혼자 학습이 아닙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동안 내가 1시간 동안 이 두 문제 알아냈어. 와, 그걸 혼자 스스로 알아냈어. 이건 초등학교 이후에 볼 수 없는 광경이에요. 바보냐? 뭐야? 찐따야? 그걸 왜 물어보면 되지, 그걸 왜 그렇게 하고 앉아있어, 비효율적으로.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자기주도 학습, 아니 여러분 또는 학부모 일부가 얘기하고 있는 자기 혼자 학습은요, 그런 류예요. 요즘에 인강이 잘 나오고 모두 잘 나오죠. 잘 나와요. 근데 앞에 말했던 이 과정을 과연 혼자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자꾸 누군가한테 지적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 학습터 막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몰리잖아요. 근데 이게 컨텐츠 제작하는 뭐 EBS라든가 특정 어떤 컨텐츠 제작업체에서 만든 내용은 되게 좋거든요. 근데 학부모님들 특히나 저학년, 고학년을 가면서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이제 뭐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그것도 잘 활용합니다만 안 해. 안 한다고요. 아니 줘도 안 해. 그게 아무리 좋아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지적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가야지. 근데 학부모님들 중에서 자기주도라고 얘기하면서 애 관리도 안 해주시면서 자기주도 얘기를 하면 애 방치하는 겁니다. 학습적으로. 그리고 학생들도 본인이 좀 편하려고 자기주도 외치고 있고 인간고문서 하겠습니다. 너네들이 말하는 효율, 그리고 노력할 때 원래 괴롭죠. 괴로움을 피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면 그 노력의 질은 굉장히 떨어질 거고 네 학습은 바닥을 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자기주도 학습이나 혼자 하는 학습을 자꾸 본인이 선택하고 있다면 그냥 조용히 학교 가서 질문하고 공부하세요. 자, 뭐 많은 연구를 하실 겁니다. 뭐 내가 핸드폰을 많이 보는데 이 핸드폰을 안 보기 위해서 보니까 저번에 윈터 들어가겠다 이런 친구도 있는데, 그냥 핸드폰을 부모님한테 맡기시면 되고요. 예, 잔소리 들으시면 되고요. 부모님한테 대들면 안 대들기로 약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 공부를 방해하고 있는 건 누구냐면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단기간에 어떤 굉장한 효율을 낼 수 있는 공부 방식도 없습니다. 단지 꾸준한 노력만이 여러분한테 더 많은 학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겁니다. 많은 수험생들 또 학생들 저 응원하고 있고요. 자주 영상을 못 올리는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는데, 어쨌든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해서 건강하게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